네, 이번 순서는 미국 존스 홉킨스 졸업하신 메디패스의 제이슨 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제이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온 제이슨 최라고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이민을 가서 좀 늦게 갔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뭐 페어팩스 카운티라는 곳에서 워싱턴 DC 부근에 있는 그곳에서 자라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바이올로지와 이코노믹스 그리고 생물과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한국어가 좀 능숙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는 제가 한동안은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련된 곳에서 그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의 인재를 발굴했으나 지금 현재 수년간은 영어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 뭐 입시 관련돼서 강사 그 외 컨설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디패스의 이 영명문대 컨설턴트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섹션, 미국 약대 쪽이었죠. 두 번째 섹션, 미국 의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미국의 약대 의대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메디패스 추천 약대나 의대 등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메디패스 추천 대학 이외에 본인이 희망하거나 더 상위권 약대 의대, 치대 또는 뭐 일반 명문대, 소위 아이비리그급 미국 탑티어급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약대 의대를 포함해서 이제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죠. 학생의 전적 고등학교 GPA죠. 내신 성적이나 공인 영어, 토플 성적, 그리고 SAT 또는 뭐 ACT 성적들이 필요하겠죠. 그기에 이제 추가로 지원하려는 학교에 맞춰서 에세이라든가 EC, 추천서 등이 필요할 텐데요. 선생님, 여기에 추가로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미국 명문대 입학은 그냥 그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성적 그 외에 과외 활동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활동 그리고 그 지원을 하면서 그 학생의 각각의 능력 아니면 열정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한 이런 의대, 치대, 약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경쟁률도 워낙 세기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친구들 안에서 그 경쟁하는 친구들 안에서 얼마나 자기를 잘 부각시키는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학 순위 그 별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런 표를 한번 보시고요. 이 표에 보시면은 이제 탑 30, 그 GPA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탑 30 이내 대학에서 이제 GPA가 3.6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SAT 1400, IBT 토플 100 이상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아무래도 수치들은 극히 이제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비교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수치들이 치수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성적과 좋은 GPA와 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 명문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스코어, 뭐 SAT 스코어나 공인 시험들을 이제 안 받는 학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SAT, 토플 점수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능력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히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점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일반적인 미국 대학 순위별 자료인데요. 이러한 자료들은 뭐 인터넷상으로나 유학원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낯익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학교들을 입학하기 위해서 입학 조건들을 맞춰도 우측에 있는 부분처럼 합격률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부분일 거고 주로 어떤 부분 때문에 불합격을 학생들이 하게 될까요? 네, 보시면 가기 어렵죠. 당연히 명문대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률 워낙 낮습니다. 뭐 좋으면 좋은 학교에서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워낙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름 명문대를 다 가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많은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희 한국계 학생들 같은 한국 학생 같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 합격률은 전체적인 수를 보면 거기엔 합격률이지 동양계 아니면 한국 학생들 같은 합격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만큼 관문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곳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명문대 입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러 유명 미국 유학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뭐 SAT 전문 학원들도 있고 토플 전문 학원도 있고 미국 명문대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 학원들 그만큼 레퍼런스가 있는 곳들 수강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 SAT 학원 보면 뭐 월 3, 400만 원 이상 여러 군데 있고 컨설팅 비용도 시간당 2, 30만 원에서 50만 원, 뭐 80만 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격률은 그리 또 높지 않다. 그리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입학 전까지 발생한 비용 등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메디패스 탑티어 명문대 진학 프로그램은 다른 유학원들과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우선 메디패스 프로그램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메디패스에서 이제 리서너블한 튜이션 피를 제공한다. 그래서 메디패스의 학생들은 현재 상황, 조건, 입학 희망 시기, 준비 사항, 졸업 후 희망하는 미래 계획 등에 따라서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등을 옵셔널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학원들의 획일적인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는 높고 비용 부담은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페셜 아닌 이제 이스페셜한 컨설팅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메디패스의 이제 메인 분야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제 미국 명문대 중에서도 의치학 계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치학 계열이 아니더라도 소위 이과 계열이겠죠. 사이언스 관련된 전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 특히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에 관련돼서는 국내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다 해도 저희는 이제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약사, 의사 또는 이제 미국 약대 의대 재학생, 졸업생 분들과 연계해서 지금도 미국 의치학대에 대한 정보조사, 입학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 명문대 진학 파트 담당하고 계신 제이슨 선생님께서도 역시 명문 존스 홉킨스에서 사이언스, 이제 바이올로지나 이런 부분도 전공하셨고 의대 관련돼서도 주 전공 분야이신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메디패스 재원 프로그램이 다른 유학원들과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풍부한 정보와 그리고 자원들과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딱 스페셜하게 어떻게 보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 의치약
약대 쪽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에 알맞게 좋은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수년간 준비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을 마련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디패스의 명문대 프로그램 특징, 다른 유학원은 절대 운영하고 있지 않은 메디패스만의 특징인데요. 이제 오로지 입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유학원들과 달리 저희는 재학생 과정, 학교 졸업 후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케어를 한다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문대 진학생 또한 이 케어 프로그램 통해서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디패스의 명문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저희의 기본 사항들만 넣었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입학처 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 의치 약대 진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저 일찍 시작하면 더 좋은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 9학년부터 12학년부터 대상이 된다면 그 일반 고등학교 1학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시면 당연히 초반 일찍 그때부터 어느 정도 진로를 생각하시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명문대를 생각하시는 부분, 왜 굳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이 명문대를 가야 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의 능력치와 그리고 열정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당연히 좋은 학교를 가서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중간에 진도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선택 여지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명문대 같은 경우는 프리메드, 프리덴터, 프리파र्m 그렇게 메이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적인 전공을 선택하고 이 프리메드, 프리덴터, 프리파र्m 프로그램에 맞는 수업들만 들면 진학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면 좋고요. 9학년, 10학년부터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때부터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9학년, 10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그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거기에다 세부 사항들을 만드시고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학에 대한 계획 방안도 설립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얼마나 GPA 학업에 대한 관리도 충분히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과목들 선택을 해야 그 명문대 진학하는데 돋보일 수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1학년, 12학년 대상에 나와 있듯이 AP 그리고 IB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문대 학교들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학을 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차분차분 그리고 얼마나 역량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무리 AP 코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성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 외에 과외 활동도 충분히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보는 것들이 학업에도 충실하지만 그 외에 리더로서 아니면 한 분야의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런 것들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바탕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학생에 따라서 뭐 정시대회에 나가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보여주는 거고 근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 학생의 능력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친구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진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11학년 정도 되면 뭐 이런 SAT나 TOEFL 그런 것들도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충분히 자기의 알맞는 학교 그리고 알맞는 점수들 준비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가 이제 12학년에 올라가면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당연히 이런 준비된 바탕 그리고 GPA 그 학업 그리고 테스팅 뭐 SAT, TOEFL 그리고 서브젝트 테스트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원서 준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분들은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의 그 진로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의 학생들은 워낙 GPA도 높고 그리고 워낙 시험 성적도 높기 때문에 거기서 각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보여주냐. 그 라이팅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에세이가 그래서 충분히 가장 큰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천서, 선생님들 추천서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메디패스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다 끝이 아니죠. 이제 특히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입학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디패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는 거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학년부터 어떤 수업을 들여야 하며 그리고 다른 수업들 전공 수업 외에 다른 수업들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분할해서 잘 진행을 하는지도 얼마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또 거기서 과외 활동이 이루어져야겠죠. 뭐 volunteering, 뭐 자원봉사, 아니면 research, 연구, 아니면 shadowing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분야에 맞춰서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전문가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치대 약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대학교 가서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수업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메디패스가 제공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 계속 준비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뭐 거기에 대한 MCAT, DAT, PCAT 그런 것도 준비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다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메디패스의 좋은 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준 선생님 감사합니다.